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함석진입니다. 오늘 함석진의 공부법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해를 해야 암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같은 과목은 그거 완전 암기 과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뭐 암기 과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암기를 하려고 해도 반드시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과학에 좀 암기 비중이 높은 단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질시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질시대에 뭐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여러 가지 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기들의 여러 가지 생물들도 있고, 화석들도 있고, 이런 걸 다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지엽적이고 재미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질시대 단원 제 더 시크릿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지질시대 단원에서 외워야 될 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그 외우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해를 하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각 지질 시대별 번성생물과 출현생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고생대는 요거 번성했고, 중생대는 요거 번성했고, 신생대는 요거 번성했다 이렇게 외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도 잘 되지 않고 당연히 암기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당연히 생물은 진화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등한 생물들이 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요 흐름대로 더 고등한 생물들이 나온다. 여기서 혹시 고등한 생물이 뭔지 잘 모를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동물들이 바로 포유류죠. 바로 새끼를 낳는 동물들. 근데 그 전에 파충류들이 있어요. 파충류는 알을 낳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다 알을 낳는데 그래도 파충류가 얘네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 양서류는 어떤 애들이죠? 양서류는 개구리 같은 애들인데 개구리 같은 애들은 인생에 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에 좀 몸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가끔씩만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애매한 애들이죠. 물속에 너무 있기도 좀 그렇고 육지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반면에 파충류는 가끔 물만 먹어주면은 육지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충류가 양서류보다 좀 더 육지 생활에 적응을 해서 고등한 애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또 파충류보다는 포유류가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포유류는 보통 정온동물, 정온동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밥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을 일정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동물들이에요. 파충류들은 변온동물이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햇빛 받아가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도마뱀 같은 친구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도마뱀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열대지방 여행 가시면은 벽에 막 도마뱀들이 이렇게 기어다니거든요. 근데 왜 열대지방엔 도마뱀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엔 도마뱀이 별로 없을까요? 그거는 도마뱀은 너무 추워도 죽어버리고요. 너무 더워도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도마뱀들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호랑이 같은 포유류들은 존재를 한 거죠. 왜냐면 포유류는 좀 추워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포유류가 더 넓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더 진화한 애들이다. 얘네들은 날씨가 아주 좋아야지만 살 수가 있다. 그래도 얘네들은 양서류보다는 육지 생활을 더 제대로 할 수 있어가지고 얘네들보다는 더 진화한 애들이다. 그리고 양서류는 당연히 물고기보다는 진화한 애들이다. 왜냐면 물고기는 바다에서밖에 못 사는데 양서류는 그래도 육지에서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척추 동물은 척추가 없는 동물인데 그래서 곤충 같은 애들, 그래서 뭐 문어 같은 애들이죠. 얘네들은 척추가 없기 때문에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가지고 더 허접한 애들이다. 제가 뭐 이게 수업이었으면 척추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수업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물들이 진화를 해왔다. 그렇다면은 가장 최신 시대인 신생대에다가 가장 고등한 동물인 포유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전 시대인 중생대에다가 이것보다 조금 허접한 생물인 파충류를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그거 전 시대인 고생대에다가 나머지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각 시대별 번성한 생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각 시대별 번성한 생물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번성은 이게 맞는데 여러분 또 출현은 얘기가 다르죠. 출현은 항상 한 시대 전에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포유류는 중생대에 출현했고요. 파충류는 고생대 말에 출현하였어요. 그래서 출현을 해가지고 다만 얘네들이 출현을 했을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중생대 아시다시피 파충류 중에 공룡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포유류들은 그 당시에 이제 막 출현했기 때문에 허접했습니다. 아무리 포유류가 좀 더 정원동물이고 좀 더 고등한 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출현을 이제 막 했을 때는 포유류 중에서도 좀 원시적인 포유류들이 있다 보니까 좀 허접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번성하지까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룡이 멸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시대의 강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항상 한 시대 전에 출현하고 그 다음 시대에 번성하였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게 규칙이 딱딱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물들도 이렇게 되고요. 식물들도 가장 고등한 식물이 씨방이 속에 잘 보호되어 있는 속시식물. 그 다음에 씨방이 좀 겉에 나와서 조금 위험한 겉시식물. 아예 씨 자체가 없는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 그리고 이건 번성시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출현 시기는 각각 한 시대 전이야. 라고 외우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성은 맨 마지막 신생대에다가 제일 고등한 애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출현은 번성시기 한 시대 전이다. 요 규칙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리고 진화의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외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 생암기처럼 보이는 지질시대 단원조차도 사실은 다 논리적인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탐이거든요. 과학은 논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구과학의 학생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 개념 강의를 들어보시면은 지구과학에도 다 배경이론이 있고 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지 기억이 오래 가요. 제가 단지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더 뭐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은 더 오래 간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구과학 공부를 해오셨는데 뭔가 나는 열심히 암기한다고 했는데 자꾸 까먹는다. 이런 학생은 이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암기도 안 되거든요. 특히 제가 학생들 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으로만 지구과학을 접한 학생들이 이게 내신 때 너무 그 시험을 보기 위한 암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이런 무지성 암기를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또 본인이 학교에서 내신 수업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지구과학원 잘 알고 있는데 뭐 내신 성적 잘 나왔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념을 건너뛰고 바로 기출문제부터 푸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배경 이론에 대한 논리적인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절대로 개념을 거르지 마시라. 혹은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만이라도 개념 수업을 한번 들어주시면 어떨까? 혹시 메가패스가 있으시면은 꼭 제 교재를 사시지 않더라도 제가 그 지구과학 교과서의 흐름대로 개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더 시크릿 강의를 자기가 좀 개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도 이렇게 뽑아 들었다 보시면은 지구과학에도 이런 배경 이론들이 있고 이런 논리가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구과학의 거의 모든 개념에 대한 배경 이론을 다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을 해서 반드시 개념 이해를 좀 하시고 수업을 지구과학 공부를 좀 하시면은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당연히 다른 과목에도 맞게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항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캐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